네, 부동산 투자 100점 100승의 전략, 박병찬의 부자병법 오늘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대형 아파트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대대익선. 자,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말을 좀 바꿔서요. 대대익선이라고 한번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형끼리 뭉쳐야 더욱 좋다, 더욱 좋아진다, 더욱 강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왜곡된 인식도 많은데요. 그 인식을 좀 풀어보고 또 대형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대형은 대형끼리 뭉쳐야 더욱 강해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 예를 들면은 평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평촌에 똑같은 40평대 아파트인데 값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좀 비싼 그 대형 아파트의 입지를 좀 살펴보니까 그 대형 아파트에 있는 단지는 중소형이 없더라. 예를 들면 대형만 잔뜩 있는 단지. 그리고 옆에도 대형. 그러니까 어떤 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대형은 말입니다. 대형끼리 뭉칠수록 강해지는 성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형에 대한 인식은 이겁니다. 대형은 희소성보다도 시너지가 더욱 중요하다. 자, 이래서 대대익선입니다. 자, 뭐냐. 물론 희소성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새 대형을 굉장히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죠. 이렇게 대형이 귀해진다. 당연히 희소성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그 희소성에 대한 기준보다 더욱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시너지다. 대형끼리 거대하게 뭉쳐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죠. 우리가 강남의 그 아파트 중에서 대형 아파트가 다른 지역의 대형보다 유독 강한 성향을 띠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남에는 대형 아파트의 분포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즉, 대형이 많이 뭉쳐 있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대형은 희소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희소성보다 더욱 중요한 기준은 시너지다. 즉, 대대익선의 조건이 충족되는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대형 아파트를 고를 때 여러분들께서 사도 되는 곳이 있고 또 좀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히 보셔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대형 거래가 많은 지역은 강남 3구나 용산구 이런 지역들이 대형 아파트 거래가 많고요. 대형 거래가 적은 지역들은 주로 서울 외곽권인데요. 도봉구나 노원구 또는 금천구, 구로구. 대형의 분포 비중도 좀 적지만 그 비율 자체가 거래량의 비율 자체가 유독 적죠. 따라서 같은 맥락입니다. 시너지가 곧 이 거래량과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짙고 우리가 대형 아파트 고를 땐 가급적이면은 대형 거래가 무난하게 나오는 그런 자리면 더욱 좋겠다라는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대형 아파트 하면은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좀 중소형을 선호하지 않나? 대형을 선호하는 수요가 적지 않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요가 늘지 않아도 공급이 크게 감소했거든요. 공급이 크게 줄면은 수요가 늘지 않아도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형 아파트의 어떤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준은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공급 급감입니다. 지금 대형 이렇게까지 안 짓게 되면요, 정말 부족하고 특히나 최근에 그 청약 경쟁률 가만히 보시면은 대형 아파트의 경쟁률이 소형 아파트 경쟁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대형에 대해서 수요는 크게 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이 공급이 너무나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좀 해석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강남에 재건축을 하면은 대형을 배정받은 조합원, 또 소형을 배정받은 조합원 이게 갈리는데 말입니다. 이 프리미엄 자체가 대형을 배정받은 분들이 소형 배정받은 조합원들보다 프리미엄이 수억 원이 높게 형성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수요가 크게 느는 게 아니라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서서히 대형 아파트 공급도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시수요자분들이시라면 이 저평가 대형 아파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한 2,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못지않게 많이 오른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소형보다 좀 적게 오른 대형 아파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보실 때 30평이나 20평이라는 그 굴레에 갇힐 필요 없이 대형도 함께 여러분들 대상에 한번 검토 범주에 한번 넣으시고 함께 보시면서 대형이 저평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 한 평의 금액이 소형이 가장 지금 비싼 게 그 현실이고요. 요 격차가 좀 넉넉히 나는 대형이라면은 저평가 대형이라는 타이틀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색 안경을 끼고 볼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요. 대형을 고를 때 기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 삼아서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100점 100승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